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88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선택한 영화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입니다. 제가 선정을 했는데 재미있게 그리고 눈 호강하면서 본 영화라서 네,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네, 기본 정보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바법 시케티, 피터 램지, 로드니 로스맨입니다. 각본에는 필 로드, 로드니 로스맨이고 음악은 다니엘 펜버턴, 그리고 편집에는 앤드류 레비톤입니다. 제작비는 약 9천만 달러 정도 들었고 박스오피스가 3억 39만 달러 예,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수익이 있을 예정이고 크리틱스 초이스, 골든글로브, 뉴욕 비평가협회, 시카고 비평가협회, LA 비평가협회에서 애니메이션상을 수상을 했고 아카데미에서는 일단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트리비아를 이야기하자면 원작이 있죠. 예, 얼티밋 코믹스 스파이더맨을 원작으로 하는데 여기는 모든 전체 내용이 완전히 원작이랑 똑같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설정을 가져와서 각본을 재창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티밋 유니버스도 있고 네. 스파이더버스가 좀 더 직접적인 원작이지. 아, 네네. 그리고 이 영화는 1960년대에 스파이더맨 만화책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 프린트 기법이랑 지금 현대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섞어서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창조해 놓으려고 예, 하다 보니 소니 피처스 애니메이션 사상 가장 많은 제작진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애니메이터 한 명이 일주일을 꼬박 일하면은 한 4초 정도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번 작품은 일주일을 꼬박 해도 1초 정도 분량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시간과 예. 인력과 자본이 투입된 영화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소니가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사용한 신기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허를 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트리비아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바퍼 시케티, 슈렉2, 장화 씻는 고양이, 몬스터 대 에일리언, 그리고 어린 왕자 등등을 연출한 감독이죠. 슈렉2에서 본인의 역량을 끌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슈렉2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중문화의 코드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녹여낸 영화잖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슈렉 자체가 워낙 클리셰를 비튼 영화이기도 한데 그런 강점이 이번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도 많이 활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배우는 성우 소개 정도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일스 역할에는 샤메인 무어, 그웬 역할에는 헤일리 스테인펠드, 니콜라스 케이지, 제이크 존슨, 리브 쇼라이버, 마허샬라 알리 등등이 성우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기본 정보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놉시스를 이야기하면서 작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파커의 회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10년 동안 스파이더맨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실사 영화로 봤던 장면들, 고블린과 싸우는 장면이랄지 지하철을 멈추는 장면, 그리고 메리 제인과의 거꾸로 매달려서 키스하는 장면들이 회상이 되죠.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일스의 시점으로 영화가 바뀌게 됩니다. 예, 마일스는 그래피티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어느 날 벽에 그래피티 그림을 그리다가 방사능 거미에 물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예, 다음날 마일스의 몸은 굉장한 변화가 생기게 되고 마일스는 전날 물린 거미를 확인하기 위해 그래피티를 그렸던 장소로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스파이더맨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블린과 킹핀과 맞서 싸우는 스파이더맨은 결국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마일스에게 열쇠를 건네주면서 차원 이동기를 꺼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하게 되죠. 마일스는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마침 다른 차원에서 온 피터 B 파커를 만나게 되면서 각기 다른 차원에서 온 스파이더맨들과 킹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파이더맨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엔 흑인 스파이더맨 마일스가 새롭게 주인공이 되면서 추대하는 내용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스파이더맨 인투 더 스파이더버스가 새로운 작품은 아니지.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구성 요소는 다 사용된 적이 있는 요소들이고 네, 사실 스파이더맨 팬들에게는 익숙한 요소죠. 그렇죠. 마일스 데이비스만 하더라도 이 작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2012년에 시작된 얼티밋 세계관에서부터 이미 등장한 캐릭터고 네, 스파이더맨들이 복수로 등장하면서 평행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믹싱이 된다 이런 컨셉은
이 영화의 직접적인 원작인 스파이더버스에서 이미 기획된 거고 그게 2014년이란 말이야 이미. 네. 맞으면 이 영화는 새로운 영화라기보다는 2010년대 초부터 꾸준히 기획된 스파이더맨 미디어 믹스를 한 편의 영화에 집약시킨다. 네. 이 점에서 의의가 있는 거고 매듭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실타래 같은 요소들을 한 번에 모아서 한 번 매듭을 짓고 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2010년도부터 스파이더맨의 팬들은 마일스를 스파이더맨의 후계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정식 영웅으로서 취급을 받고 있고 관련 상품도 굉장히 불티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웬 스테이시 같은 경우도 이 작품에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잖아. 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웬 스테이시가 일이 잘못 꼬여가지고 피터 파커를 죽여서 죄책감으로 히어로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야. 뭐 사실 매니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고 이미 정식적으로 추대받고 있는 영웅들이지만 나 같은 관계? 저는 사실 마일스가 누구지? 라면서 처음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뭐 르누아르랄지 펜이랄지 그웬이랄지 지금 다 처음 보는 영웅들인데 이렇게 자기의 스토리를 되게 짧게 컷하고 넘어가는 게 뭐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영화이기에 용인해줄 수 있는 면들이 꽤 있어서 여튼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모두 완전 이 영화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버무려서 매듭을 지은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극장판이지. 그래서 이 영화에서 즐기고 있는 건 클리셰 가지고 놀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스파이더맨 하면은 떠오르는 통과 의뢰들이 있잖아요. 일단 거미한테 물려야 되고 몸에 변화가 생기고 거미줄을 타면서 날아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네 발로 건물 벽을 오른다든지 변화를 겪게 되고 정의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결해 주다가 사건이 꼬이게 되고 결국 가족 중에 누군가 죽게 되면서 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뭐 이런 이미 익숙한 클리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겪은 이미 6명의 캐릭터와 이제 막 시작해서 겪어야만 하는 마일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서 그 클리셰를 얼마나 쿨하게 보여주느냐가 이 영화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파이더맨 되게 진부한 시리즈잖아. 그렇죠. 뭐 이 얘기로 아직도 할 게 뭐가 있나. 60년대 나온 작품을 60년대 나온 작품이고 네.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만 하더라도 이미 익숙한 요소들을 영화로 보여줌으로써 의의를 띄었던 작품인 거지. 네.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했던 작품이 아니란 말이야. 네.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한 10몇 년이 지났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대해서 가지는 진부함이 있지. 히어로물 질린다. 네. 레퍼토리도 맨날 똑같고 그렇죠. 언제까지 삼촌 죽는 걸 봐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토비 맥과이어 때도 다 아는 이야기를 똑같이 풀어냈을 뿐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사람들의 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시도된 것들이 미디어 믹스들이고 아까 말했던 얼티밋 유니버스나 스파이더버스나 혹은 맙스라고 하죠. 마블스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시리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거듭 나오면서 스파이더맨의 컨셉의 틀을 좀 더 넓혀놨단 말이야. 네. 그리고 지금 나온 시리즈는 그럼 만들기가 편해지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이미 기존에 시도되었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컨셉만 대략적으로 체리피킹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시리즈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무심하게 새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지. 그 전까지 쌓아올린 디테일한 설정들은 다 없었다고 치고 네. 그냥 대략적인 컨셉만 체리피킹 해오고 그 상태에서 그냥 새 이야기 써내는 거지. 네. 그게 더 깔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는 모토가 뭐냐 하면은 평행세계라는 거지. 그 평행세계라는 것도 지난 한 5, 6년간 쌓아 올린 그런 개연성 있는 시도인 거고. 그 평행세계도 확실히 대중들이 익숙해진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평행세계에서 성장되어 있는 스파이더맨들한테는 몇몇 컷으로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넘겨짚어요. 시작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스파이더버스 코믹스에 나온 캐릭터들이기도 하고 네.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은 영화가 남아나질 않잖아. 그쵸. 사실 이 영화에는 6명의 스파이더맨만 등장을 시키는데 기존 스파이더버스 코믹스에는 한 몇십 명 있단 말이야. 그나마 압축한 게 6명인 거고 그걸 또 압축해서 캐릭터 컨셉만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지. 네. 시간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스파이더맨의 각자의 사연들이 궁금할 수 있지만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이미 벌써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10대 때는 기어 1단으로 가고 뭐 30대 때는 기어 3단으로 가고 뭐 60대 때는 기어 6단으로 간다 뭐 이렇게 시간이 나이 먹을수록 빨라진다고 하잖아.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미 성장한 사람한테는 시간이 이미 빨리 흘러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압축시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냐? 마일스잖아. 마일스는 이제 막 성장하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마일스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마일스한테 집중해서 그가 성장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주려고 하는 그런 연출적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고 평행세계의 스파이더맨들이 마일스의 성장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재밌다고 느껴졌는데 그런 말 있잖아.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보이더라고. 각기 자기만의 사연이 있는 어른 스파이더맨들이 나타나서 꼬맹이 스파이더맨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돕는 장면이잖아. 꽤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에 그 대사 있잖아. 누구나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다. 이런 쌓아올린 이야기가 없었더라면은 굉장히 유치하게 들리고 공감이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납득할 수 있었던 부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오리지널리티를 파괴한다는 건데 마일스 데이비스 주연으로 등장시키고 피터 파커와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두 명의 스파이더맨이 공존하는 상황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스파이더맨이 여러 개의 유니버스에 동시에 공존한다는 설정을 그냥 덧대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스파이더맨이 고전적으로 어땠는지 정통성이 어땠는지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냥 이 영화에서 만드는 게 스파이더맨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어떻게 만들든지 별 부담이 없어지는 거지. 이 작품에서 그렇게 매듭을 지었고 사람들에게 광고가 되었단 말이야. 스파이더맨은 여러 세계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를 스파이더맨으로 만들어도 별로 상관이 없다 라는 게 틀이 잡히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 스파이더맨이 어땠냐 이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뒤떨어지는 거지. 고리타분해지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의 오리지널리티를 발랄하게 깨부셨다. 이게 지금 소니가 스파이더맨을 리부트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거. 했다가 망했지. 야, 그쵸. 이미 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믹싱과 크로스오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요소들을 다 믹싱시켜버려. 버무려버리고 비빔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그쵸. 무슨 정통 한식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아니 왜 저걸 다 비벼버려? 하나하나 원재료의 맛을 살려서 먹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미 비빔밥을 다 같이 먹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하나마나인 거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스파이더맨 같은 건 없다. 새로 창작하면 그 자체로 그냥 오리지널이 되는 거다. 라고 합의가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뭔가 변형시키고 파생시키고 더 밀도 있게 여러 가지 세계를 구축하고 만들어 놓는 건 뭐 덕질하는 거 아니야? 동인지 같은 식으로 뭔가 이거는 마이너한 느낌이지 이거를 대중들이 받아들이도록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하면 하는 거지. 이 영화에서는 그것마저도 좀 납득시키는 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친숙하게 납득시키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지. 모두에게 익숙한 뉴욕의 풍경이라든지 코믹북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의 질감이라든지 네. 마치 그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처럼 프레임도 빼버리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익히 익숙한 요소들을 이것저것 차용한단 말이야. 네. 그리고 거기에서 특정 요소에 깊이 머무르지도 않아. 거기서 동인지가 안 되는 거지. 동인지 같은 2차 창작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덕부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정 요소에 대한 집착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2차 창작이다 하면은 커플링 가지고 오만 상상력을 다 발휘를 한단 말이야. 네. 3썸이 됐다가 4썸이 됐다가 뭐 등등등. 네. 별의별 19금, 25금 넘는 그런 시도들이 행해지지. 그쵸. 그런 걸 보면은 특정 요소에 엄청 비중을 주게 되거든. 그러면서 정말 덕후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공감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소재로 쓰인 것들을 가볍게 제시만 하고 던져주고 적당히 믹스하고 넘어갈 뿐이지 특별히 이렇게 의미 부여하고 비중을 크게 할애한다거나 그러지 않아. 뼈대하고 잔뼈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지. 허허실실로 전체 이야기의 골조인 것 같았는데 그냥 별거 아니게 넘어가고 그냥
해프닝처럼 네. 농담처럼 넘어가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인지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른 거지. 크로스오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당당하다고 느꼈던 건 방금 스미스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질적으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흑백으로 보여주고 그치. 페니 파커는 누가 봐도 1번 뭐 미소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누가 스파이더 햄 같은 경우엔 스미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코믹풍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실 동인지라고 하는 게 어설플 수밖에 없는 게 원작에 있는 기법을 사용해서 그 세계 안에 있는 캐릭터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뭔가 어설프잖아. 근데 이 영화는 짝퉁 같은 거지. 그쵸. 짝퉁 같은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선 짝퉁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당당하게 보여준다는 게 싸구려 같지 않다. 그냥 그 사본이 너무 당당한 거야. 이런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좀 통쾌하기도 하고 수줍음이 없는 작품이지. 그러니까 마블 영화 볼 때 뭐 특히 저번 11화라든지 인피니트 워도 그랬는데 파워 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파워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에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각자 세계관에서 최강인 뭐 나름의 그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세계에 모이니까 이걸 조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명 그거에 대해 논란이 생기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연기하다 보니까 그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그 능력을 제한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용인을 해주고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맞는 거야. 자신이 갖고 있는 주력의 무기가 파워가 어떻든 간에 자기가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게 애니메이션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포커가 그러잖아. 이게 만화라고. 그렇죠. 그게 당찬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나온 애니메이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것은 대중적이지 않지 않을까? 라고 했던 것들을 많이 깨는 시도를 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2차 창작이나 사본들에 보면은 이게 사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 소설로 치면은 에피소드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캐릭터의 인생 역정 같은 걸 설명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새로운 2차 창작 캐릭터는 짭이 아니라 얘도 나름의 진짜 백이다 라는 거를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기 위해 노력한단 말이야. 구구절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색하고 더 짭퉁스럽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차피 다 똑같은 짝퉁들이고 바꿔 말하면 어차피 다 똑같은 진퉁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던져두고 대충 믹서기로 갈아서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게 더 유리한 측면도 있고 네. 애니메이션에서는 캐릭터를 그냥 조각조각 낸 다음에 맘대로 버무려도 이상할 게 없거든. 근데 지금 사실 이야기한 거는 그냥 연출자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의도였는데 이 영화가 사실 마지막쯤 오면 이 모든 게 마일스가 성장했던 경험담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말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도 모두 사실 마일스의 상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들이 마일스의 기억이 때문에 또 정당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따지고 되면 그걸로 지는 거지 사실.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마일스의 세계관은 어떠냐? 마일스는 기본적으로 그래피티를 좋아하는 소년인데 그런 스타일과 영화가 굉장히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삼촌, 에런 같은 캐릭터의 모습도 음악과 그래픽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것도 아마 마일스가 생각하는 에런의 모습이기에 더 이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킴핑과 막 차원 분광기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보면은 애니메이션 말고는 이건 어디서 구축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그래픽을 보여주잖아요. 그것과 이 마일스라고 하는 캐릭터의 특성과도 잘 맞닿아서 그것마저도 좀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주제를 하나 뽑아내자면은 애니메이션이 뭐냐라는 건데 애니메이션이 뭐냐? 네. 그런 질문을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면은 다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고전적으로 접근하면은 애니메이션의 특성이 뭐고 애니메이션의 본질은 뭐고 애니메이션이 보여줘야 될 건 뭐고 이런 식으로 위계적으로 설명이 되잖아. 근데 이 작품은 거꾸로라는 거지.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게 다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바텀업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지. 제약이 없는 거지. 결과로서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느껴지면 그게 애니메이션인 거고 굳이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이 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게 스파이더맨의
클래식한 요소를 깨는 방법과도 동일하네요. 그치. 여기서 보여주는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맨이야. 우리가 알고 있던 스파이더맨만이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게 스파이더맨인데 한번 봐봐라. 뭐 이런 식에 대한 태도. 보고 나서 납득이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일단 결과를 보고서 평가해봐라. 네가 과연 이게 스파이더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라는 뻔뻔한 태도인 거지 말하자면. 네. 굉장히 쿨하기도 하네요. 네. 뭐 그런 게 사실 그 진짜 오리지널 아니겠어? 열등감 없고 수줍음 없고. 한 가지 더 짚어볼 만한 건 여기서는 스파이더맨이 6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악당도 또 다시 반복이 되죠. 고블린이랄지 킹핀도 사실 다른 영화에서 실사판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치. 원래 캐릭터가 갖고 있던 그 매력을 충분히 뽑아내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뭐 어깨가 뭐 얼굴만 보이죠. 어깨가 너무 넓어서 그 정도로 과장된 연출을 보여주면서 이 악당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킹핀이 원래 갖고 있던 그 클리셰 있잖아요. 스파이더맨과 싸우는 것 때문에 뭐 아내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차용해와서 그 고민 때문에 킹핀이 공경에 처하는 것까지 잘 가져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그 원작을 몰라도 이 영화를 봐서는 아 킹핀은 원래 이런 캐릭터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덕후라면은 더 느끼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결국 마무리에서는 마일스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쿡 형상을 보니까 2100년? 이쯤 와서 스파이더맨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내용의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듯이 영화가 끝나죠. 저는 사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거는 단 한 번의 시도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기 다른 기법의 애니메이션이 섞였을 때 보여주는 충격들 그런 것들이 단 한 번 유효하지. 처음 봤을 때 일회성이지. 네, 두 번째 봤을 때 그것이 새롭게 느껴질까? 이거는 매니아 아니면은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이 영화가 동인지가 되지 않은 거는 특정한 요소에 진지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건데 속편을 만들면은 진지충이 되는 거잖아. 그쵸.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비중을 할애하는 거지. 그리고 그 전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농담이 아니라 이어서 나가는 이야기였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균형 잡기가 힘들지. 네. 사실. 그게 왜 소편이 나오고 이야기가 더 질질 끌릴 수밖에 없느냐? 결국 돈 때문이죠. 내가 느꼈을 때 이 영화는 재밌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치.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이거 되게 쿨하겠는데? 라고 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첫 타에 빵 터트린 느낌이 있는데 이 소재를 다음 시리즈, 그 다음 시리즈, 그 다다음 시리즈로 이어가게 되면은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농담처럼 넘어갔던 것들이 사실은 진담이었고 그것에 대한 후일담, 뒷이야기들을 계속 질질 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그것들을 질질 끌어야 되거든.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시리즈물을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 지금 굉장히 지탄받고 있는 스타워즈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프리즌 브레이크도 시즌 1은 재밌는데 2부터 보지 마라. 최근에 종영된 스카이캐슬도 뭐 한 10화까지는 굉장히 재밌는데 해나가 죽고 나선 이야기가 너무 질질 끌린다. 대부도 1, 2는 제대로 취급하지만 3는 취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 드래곤볼 슈퍼처럼 되는 거지. 네. 여튼 이 작품만 독립적으로 봤을 땐 파격적으로 깨버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화면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재생하다가 영화 쭉 보다가 그냥 한 컷만 딱 정지시켜놔도 굉장히 멋진 장면들이 많아서 네.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영화는 결국 성장 영화로서의 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본질은 성장담에 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누가 시켜주냐? 각기 다른 세계에 있는 스파이더맨들이 시켜준다. 그 스파이더맨들은 이미 스파이더맨이 되기 위한 각자의 통과 의례를 치렀고 이제 막 통과 의례를 치르기 시작한 마일스의 성장을 돕는다.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각자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일스에게 감정이입하면서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피터 B 파커처럼 이미 성장하고 삶이 고단한 상태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친구를 지켜봐주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거고 화면은 판타지를 이야기하지만 내용은 현실을 짚어준다 라는 점 때문에 누구나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어른이 될 수 있다 라는 말로 변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이 보여주는 클리셰들을 비틀긴 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영화에서 아 참 또 삼촌이 죽었구나 가혹하기도 하지라는 식으로 농담을 던지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 이 영화에서 새롭게 창작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 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까지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본으로서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는 4.5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시대 정신을 아주 잘 찌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시대 정신이라면 아까 언급한 믹싱과 크로스오버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그리고 특히 2010년대 이후로는 정보 교환이 급격해지고 사회 구조가 다변화되고 매체의 접근이 복잡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고전적인 오리지널리티는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지. 해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오리지널 같은 건 없다. 믹싱이 오리지널이다. 이런 관념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정치가 관심 있는 매니아들 몇 명이나 전문 정치인 몇 명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정치가 되는 거고 아이돌도 기획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듀스로 만드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연성은 떨어지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지. 개연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려면은 단 한 명의 창작자, 소수의 기획자가 합의된 의도로, 단일한 의도로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구축을 해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그렇게 개연성이라는 게 확보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프로듀스의 개연성이 어디 있어? 그쵸 그냥 뭐 노래 못해도 이쁘면 뽑히죠. 네. 프로듀스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미 수십 수백만인 상황에서 개연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기준이란 건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러니까 보스가 없는 사회인 거지. 원본이 없는 사회고. 네. 그런 점을 이 작품이 아주 잘 파고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크로스오버의 시대, 믹싱의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에 아주 적당한 팝아트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작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뒤섞이고 내부와 외부도 그냥 뒤섞여버리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을에 가질 법한 반발심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풍화되고 무화되어 버린다. 그런 반발심을 품는 사람 자체가 바보가 되어버리는 영리하고 재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뉴욕이라든가 블랙이라든가 힙합, 티네이저 이런 요소들이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거지. 이야기에 촘촘한 그런 바느질을 할 필요가 없이 이거저거 비빔밥처럼 뒤섞어 놓으면은 그 비빔밥 자체의 맛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평점을 주자면 4점 주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평점이네요. 네. 오랜만에. 샘수 방금 뭐 믹싱의 시대, 스카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섞는 건 의미가 없다. 뭐 작년에 나왔던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우엔 저는 굉장히 실망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섞긴 섞이지만 이게 뭐 오리지널리티의 흐름 자체도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가차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작품처럼 각자 다른 세계에 왔으면은 그냥 각자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기법으로 나타내는 게 더 당당하지 않나? 섞는다고 해서 어설프게 하나의 그래픽으로 조악하게 섞일 거면 안 섞느니만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인데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뭐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 둘째 치더라도 굉장히 밀도가 담겨 있거든요. 프레임 하나하나마다. 저는 어떤 거라도 이렇게 사람의 노고나 밀도가 들어가 있는 거라면 이런 것까지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경탄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튼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